안녕하십니까. 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벌써 5강입니다. 1강 안정성, 2강 수익성, 3강 유동성, 그리고 4강 목돈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바른스쿨 이 내용이 조금 계속 이어지고 반복학습 형태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도 나중에 10강까지 혹은 20강, 30강까지 이어서 듣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를 돕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을 더 내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5강 주제는 청약저축입니다. 청약저축.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청약저축,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론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일 수 있지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LH 알고 계신가요? LH? LH가 어디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혹은 SH 들어보셨나요? 서울주택공사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아파트 혹은 보금자리를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기초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혹은 어떠한 집을 지을 건지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하고 나면 그때 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청약저축, 이 청약저축이 사실은 그런 재반 비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저축을 넣으시는 돈들이 결국에는 이런 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에서 재반 비용으로 쓰고 당신들이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반 비용을 지원해줬으니 당신들한테 여기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청약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 청약저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청약저축으로 해서 당첨이 되면 정말 로또 복구 한 것처럼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혹은 경매로 나온 물건들도 많고 금매로 나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약저축의 매력이 희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청약저축이 원래는 단순한 등급제였는데 지금은 등급에 포함된 가점제로 전환됐다는 부분이 더 인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청약저축 1순위가 되면 그냥 추첨을 해서 누구나 나이가 많고 적고 혹은 집안이 좋고 수입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당첨이 되면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순위가 되더라도 1순위 안에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점을 많이 얻으려면 일단 내가 소득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습니다. 또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습니다. 혹은 청약저축 불입 기간이 길수록 좋고요. 청약저축 불입 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부양해야 되는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부양가족 수도 많고요. 무주택 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젊은 층에서 청약저축의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5강 이 바른스쿨을 통해서 청약저축의 중요성을 이 고객님들께 조금 알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재테크를 이 딱 한 가지만 좋은 재테크를 한 가지만 고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청약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록 꼭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정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청약저축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직까지도 청약저축을 통해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부동산 사업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 10년 동안에 전국에 150만 가구를 분양 혹은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50만 가구요. 엄청납니다. 한 가구당 4인씩이 거주한다고 하면 6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의해서 처음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첫 시행지가 이 서울 쪽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여기 우면동, 우면지구, 내곡동, 내곡지구, 세곡동, 세곡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이게 분양된 시기가 2010년도 1월경이었습니다.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은 평당 1,400만 원 꼴이었습니다. 1,450만 원 정도 됩니다.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그것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평당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말씀드린 우면동, 우면지구는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내곡동도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세곡동은 강남구 세곡동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저축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시세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4억 5천의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그 집이 12억, 13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럼 청약저축을 얼마나 불입했던 걸까요? 네, 한 달에 10만 원씩 12년, 3년 꼴로 불입했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불입한 사람들이 그런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넣은, 한 달에 10만 원씩 12년 정도, 1,440만 원 정도를 넣은 금액으로 인해서 혜택을 4억, 5억의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이건 어떠한 투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세곡동, 내곡동, 이 우면동 이런 형태의 보금자리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름만 바뀐 것 뿐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주공아파트 기억하시나요? 예, 주공아파트도 결국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이 분양했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2018년도까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택 부양 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이 두 가지에 힘을 겨룬다고 하면 정치가 힘이 있을까요? 경제가 더 힘이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건 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펴낸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이 건설 경기 혹은 이 주택 경기가 살고 죽고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힘은 막대합니다. 근데 정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치보다 힘이 센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보다 힘이 센 게 사실은 표심입니다. 뭐라고요? 표심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투표를 해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 표심을 얻는 가장 좋은 게 4대 공약이라고 합니다. 4대 공약 들어보셨나요? 내가 대통령이 되건 혹은 도지사가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다 이 4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공약의 첫 번째는 노후복지입니다. 노후복지. 노후복지 사업. 사실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심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표를 얻었던 부분도 이 노후복지 사업이었습니다. 노후복지. 말 그대로 노인들을 우대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 우대 정책을 내세우면 표심을 누구의 표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구의 표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노인분들이죠. 투표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연령층이죠. 뿐만 아닙니다. 40대 이상은 내가 곧 있으면 뭐가 된다?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40대, 50세, 60세 가면 갈수록 표심이 자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복지는 30세 젊은 층에도 표심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퇴 시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지? 부양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전 국민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창출이라고 하죠.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20, 30대의 표심을 얻을 생각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 20, 30대, 20대에 있는 자녀를 둔 혹은 10대 후반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합니까?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 투표층은 4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고용 창출은 결국에는 내 자녀의 독립을 앞둔 부모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 들어보셨나요? 무상보육 들어보셨나요? 무상급식 들어보셨나요? 네,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인데요. 이 공약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혹은 대학생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표심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설경기 부양입니다. 건설경기 부양은 결국에는 집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도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대부분의 부모님, 어른들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걱정하는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표심을 자극할 수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대 공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였죠? 4대 공약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노후복지, 고용창출, 교육, 건설경기 부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치, 투표, 선거가 없나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올해도 4월 13일 날 총선거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선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선거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새로 나온 이 선거에 참가하는 이 후보자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4대 공약을 꺼내올 건데요. 그러면은 건설경기 부양도 항상 따라올 겁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20년, 2030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직도 좋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약저축 이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청약저축은 꼭 가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20만원을 넘어서 50만원까지도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축이 꼭 청약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높다. 두 번째, 이 청약저축은 세금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에 40%인 48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16년 1월부터는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에 40%인 9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입니다. 이걸 꾸준하게 불입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점, 내 점수도 높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갔을 때 목돈이 될 거고요. 이 돈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택을 사는 데 국한되지 않고 평균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몇 억, 2억, 3억, 5억 이런 엄청난 수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단 몇 천만 원이라도 큰 값어치를 해낼 겁니다. 은행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해도 20년이 되어봤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율은 총 15%도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을 불입해봤자 은행 금리 1.5%에다 넣으면 원금은 2억 4천인데 2억 7천5백만 원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내 2억 4천 대비 15% 정도밖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약저축을 한 달에 20만 원씩 불입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서 수익이 15%를 넘어서서 200% 이상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씩 불입했던 12년 동안 1,500만 원짜리 청약저축이 4억, 5억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저축할 수 없지만 청약저축만은 한 달에 2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라도 꼭 불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